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주말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영상을 올리고 목요일날부터 영상을 올리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또 영상을 안 올린 듯한 느낌이 드네요. 지난주 목요일 장 끝나고 개인적인 이 애사가 좀 있어서 전남에 좀 방문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적인 관계상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따로 이렇게 뭐 게시판에라도 글을 좀 공지를 해 드렸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한 점 일단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참 목요일날 거의 날을 새다 보니까 금요일날 여러모로 시장 이 변동성 장세에 좀 미흡했던 부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요일날 시장이 참 계단식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시장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시장 충격이 부단 아시아 증시를 넘어서 유럽과 미국 증시를 단기 급락으로 좀 몰고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우려가 좀 있으실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미 주말에 그리고 이미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내일 시장에서 개파락이 크게 나올 때 혹은 개파락이 적게 나올 때 미 증시의 나스닥 선물이 어떠한 흐름을 보일 때 뭐 등등 각각의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하는 전략이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단순하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월요일날 개파락을 떨어져서 손실을 볼 건데 어쩌지라는 고민보다도 그러한 종목군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종목으로 종목을 한번 옮겨볼까라는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렇게 시장에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 좋은 종목 그리고 좀 잘 가지 않는 소외된 종목군들까지도 전부 다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러할 때 흔히 시장에서 굉장히 비싸고 사기 어려웠던 종목을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장 월요일날 많은 우려가 있고 얼마나 하락할지 사실은 가늠은 정확히 되지 않지만은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일련의 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 보도들이 점차 올라오고 있죠. 사실 이 금요일 날 아침에 나왔던 이슈는 기존에 나와 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4배 더 전염력이 강하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 때문에 누 바이러스를 원래 관심 종에서 WHO가 우려종으로 바꿨다라는 이슈가 오후장에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을 맞았죠. 그렇지만은 남아공의 의사 증상 특이하지만 가볍다. 오미크론 첫 보고 남아공 의상 증상 특이해도 가벼웠다라는 등 그 외에 이 모더나와 화이자가 굉장히 발빠르게 시장에서 대처하고 있다라는 등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증시가 빠진다라는 거는 약간 식상한 재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NFT도 마찬가지고 P2On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주식은 올라갑니다. 반면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된다든지 기대감이 잘 될 거야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우려로 변했을 때는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 이 시장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에 이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했던 부분도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이 변이의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확산력 그리고 치명률 전파력 등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하지 못하고 이게 한 1, 2주 이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크게 흔들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미국 증시가 그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와 있는 높은 구간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치는 구간에서 이러한 부분이 한 가지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밀려버린 거죠. 사실 어제 보면은 부단 미국 증시만 빠진 게 아니라 국제 유가라든지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빠진 거는 좀 의아한 일이고요. 국채 가격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 안전 자산까지 다
그러니까 모든 안전자산이 상승한 것도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시장에 대한 이 트립과 이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시가에 대한 기준, 그리고 하락 퍼센테이지의 기준, 그리고 종목을 교체해야 된다면 어느 섹터 어떤 종목으로의 종목 교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 등등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전일 국내 증시 간단하게 좀 보고, 국내 증시를 간단하게 좀 보고 해외 증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국내 증시를 보면은 장 초반에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연속해서 빠지다가 10시 반을 기점으로 아시아 증시가 급락을 했죠. 아시아 증시가 먼저 마이너스 거의 3%대 하락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따라갔는데, 이 구간에서 홍콩 시장에서 이 홍콩에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이 발견됐다라는 이슈까지 뜨면서 급격하게 지수가 좀 밀렸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뭐 국내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부에서 이 방역 대책을 또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이 그동안 많이 밀려 있었던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종목군들 포함한 코로나 수혜주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완전히 시장 극과 극인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관련해서 이 원달러 환율이 1193까지 일단 올라와 있는데요. 역외 환율이 1197, 6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 빅스 지수가 어젯밤 50%가 넘는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월요일 날 개장을 하면 이 빅스 지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지가 저는 중요한 하나의 판단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로 월요일 날 시장을 바라본다면은 아주 여러 가지 차트, 기술적인 차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8시부터 이 빅스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아침 8시에 먼저 이거를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 구간 통상 이 빅스가 30 구간에서는 저항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 갭이 좀 굉장히 좀 높게 떴죠. 그리고 윗꼬리가 상당히 적은 모습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최근 이 박스 흐름을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돌파한다면은 한 번 더 돌파를 하겠죠. 그럼 통상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기 때문에 빅스가 35에서 40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또 시장은 단기 대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도 하나의 이 지표로 활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해외 증시 잠시 보면은 미국 증시가 이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일단 반장만 개장이 됐는데, 다우는 한때 거의 마이너스 3%대까지 밀렸다가 일단은 좀 반등을 해줬고요. 다우에는 워낙 많은 이 위드 코로나 섹터가 또 많이 있죠. 거기에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13%가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정유 섹터까지 전부 다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국제유가의 큰 폭의 하락이 이 관련 종목군들 다 밀리다 보니 다우가 나스닥 기술적보다는 조금 더 하락폭이 더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 국채금리 또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사실은 국채금리가 밀렸다라는 관점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국채금리가 밀렸다라는 거는 이러한 제 3차라고 할게요. 제 3차 팬덤에게 이 발발이 연준으로 하여금 이 금융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약간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수의 하락의 강도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도 않다라고 또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 봐야겠죠. 자, 부단 이 국제유가랑 국채금리가 빠졌다라는 거는 이 오비트론 이슈만은 아니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경기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돼서 채권 금리와 국제 유가가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비크론에 대한 이슈가 잠잠해지고 이런 유가의 흐름이 정상화가 되는 것까지 보면서 이번 시장의 바닥을 확인해야 될 지표들로 삼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좀 더
체크를 해 보면요. 일단 뭐 수급적으로는 뭐 크게 매도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단지 이제 계단식 하락이 떨어지다 보니,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매일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다 보니 지수는 어려웠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 진단키트 종목군들, 코로나 수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부 게임 종목군들이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 약간 버티는 모습이 좀 나왔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강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직전 저점을 붕괴하게 된다면 코스닥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일단 시장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자,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들은 저는 명확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놓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일단 최근에 제일 강했던 섹터, 그리고 최근에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수급주, 그 다음에 업종 대표 우량주,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목으로 우리는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종목은 추가적으로 말을 해보고요. 자, 오미크론발 악재 대응 방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미크론 바이러스, 저는 금요일날 아침에 이 재료를 읽었고요. 사실은 그 읽었을 때 어느 정도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캐치를 못한 것도 어찌 보면 제 잘못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델타 변이, 알파 변이 등등 수많은 변이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은 더 이상 이거를 신선한 악재로 저는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델타 변이가 4배 이상 전염력이 높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백신의 항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등등의 이슈가 나오는데, 오늘 자 기사들을 보면은 남아공 의사의 발언을 보면은 어떻게 이 증상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좀 피로를 좀 많이 표현하고 있다 정도지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발언과, 모더나, 화이자 등등의 발빠른 대응이 일단은 저는 이 자체로는 그렇게 오래갈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이 WHO에서 이 관심종을 우려종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 불확실성이 나온 거죠. 이 바이러스의 이 전파력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치명률이 얼마인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조정에 이 빌미는 되지만은 그 조정이 그렇게 오래 갈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지만은 이런 생각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외에 여전히 시장을 급격하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재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 강하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그런 게 있죠. 가격적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에서는 또 시장이 재료 없이도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개파락을 어느 정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단기에 얼마나 급락을 해버리는지에 따라서 메리트가 없지만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는 한 주가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월요일 미 증시가 일단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 좀 보면서, 해외 증시 보고 국내 선물 차트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주가를 보면서 나머지를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 일단 금요일 다우 증시 이 장기 평선을 갭 몽통으로 뚫면서 내려왔죠. 그렇게 된다면 뭐 지수에 대해서 뭐 선을 긋고 보기보다는 지지와 저항 구간을 한 차례 더 내려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양봉으로 돌려주면서, 시장이 양봉으로 돌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모더나나 화이자 등등 뭐 제약회사 혹은 WHO, 미국의 FDA 등등에서 이번에 발생된 변이 바이러스는 별게 아니다
라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이 하락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게 바로 나오지 않다면은 이런 구간까지 또 밀릴 수가 있겠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강력하게 올라온 구간에서 쌍봉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지와 저항 자리에서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대부분 종목 구간들은 쌍봉을 찍고 나서요 하락을 하고 이런 트릭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내일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장 국내 증시는 단기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내일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반등을 해서 올라갈지언정 다시 밀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독일과 독일과 유로스탁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쪽 섹터가 거의 종가가 저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유로존 구간에서도 더 이상 낙폭을 줄여가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단 미국 증시는 2점 몇 프로대 하락이지만은 독일 증시나 유럽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만큼 하락의 강도가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고, 야간 선물을 오랜만에 볼게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기 때문에 일단 야간 선물에서 투매가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투매가 발생을 해서 좀 많이 밀린 부분이 눈에도 보이죠. 일단 377.65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이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구간은 코스피 지수 내일 저점 구간을 2850포인트에서 2870포인트 언저리로 일단 내다보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 온다면은 일단은 저가 메리터를,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진행해도 일단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잡고 올라오는 강도에 따라서 이 매수라 한 종목을 추가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구간은 절대 아니죠. 지수적으로 봤을 때 대략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박스권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힘으로 돌파를 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박스권이 훼손이 됩니다. 그럼 통상 이런 아래 구간에서의 박스권 또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2800을 깬다든지 그것보다는 2800을 구경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2850 정도 선에서 일단 지지가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강했고요.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코스피가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코스닥도 여지없이 같이 밀릴 수가 있어요. 코스닥이 밀리게 되면 이 변동성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도 일반적인 소형주를 보기보다도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수가, 그러니까 해외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통상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가 가장 중요하죠. 일단 시장은 당연히 투매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 투매가 크면 클수록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해외 증시 급락 시 대응 전략은 시가 갭 하락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크기를 보기 전에 먼저 이걸 보는 거는 재료가 신선한지 아닌지, 우리가 대응 가능한 재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첫째 전제는 재료는 신선하지 않다. 그리고 전일 국내 증시가 일부 선 조정을 받은 이후에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5%면 3.5%죠. 자, 그럼 대략 마이너스 3%가 나오면은 국내 증시는 이틀 동안 거의 마이너스 4%, 5%의 강도의 하락을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나온다면 시가에서부터 일부 분할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업종별로는 당연히 업종 대표주로, 그리고 최근에 아주 강했던 섹터의 대장주로, 최근에 아주 강했던 섹터의 대장주라고 하면 당연히 게임주입니다. 제일 강했던 섹터가 게임주, 그리고 2차 전지, 그 외 NFT도 있을 것이고 비덴트, 다날 이쪽도 있을 건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낙폭이 확대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 외
최근 상한가 갔던 종목 혹은 5일선 위에 있는 주도 섹터를 공략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도 중요하지만 매수 시점도 중요하겠죠. 자, 전제는 이래요. 시가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내외로 출발하면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일부 덜어내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왜? 시가 갭이 적다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일단은 받쳐주고 물량을 팔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단식 하락이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가 하락이 적다면 더 주의가 필요한 거고요. 시가가 예를 들면 2% 정도 출발을 했다라고 치는데 이 정도 2, 3% 되면은 장 전에 굉장히 많은 종목이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한가에 찍히는 구간도 많이 보일 겁니다. 즉 신용 반대 매물이 9시에 튀어나오고 CFD 계좌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CFD 계좌의 반대 매매가 10시에 튀어나오는데 10시가 되기 전에 미리 반대 매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물량 조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점이 뭐 9시 2, 30분에 바닥을 다진다든지 하는 구간이 나오겠죠. 즉 마이너스 2% 정도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한 9시에서 9시 10분에서 2, 30분에 저점을 확인하는 걸 보고 10시까지의 반등선에서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강한 종목 위주로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시장의 금요일날 모든 종목이 빠졌는데 시장 풋 종목군들이 올랐죠. 지금 현재 시장의 풋 종목군들은 이 코로나 수혜 종목군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응압병실이라든지 재택이라든지 등등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 위주로 압축해서 종목을 분류만 해놓으면 되겠죠. 사실 저는 아마 이 종목군들은 월요일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올랐다가 시가 고가 만들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급락 이후에 반등이 일단은 나오는 수순을 일단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풋 종목군들이 시가에 많이 뜬 이후에 하락하는 게 어찌 보면 나머지 종목군들의 반등의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종목군들도 한쪽의 종목을 분류해서 같이 놔야 되겠죠. 이쪽 종목군들이 계속 치고 나간다라는 거는 여전히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자금을 이런 풋 종목군들 쪽으로 즉 코로나 수혜 종목군들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상승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약간 라이브 방송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고민도 많고 내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아파서 이 영상 마치고 좀 오늘은 일찍 쉬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다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부터 보면은 삼성전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시가 갭을 다 깼죠. 자, 삼성전자도 이런 구간이 일단은 갭매매 구간은 맞습니다. 그치만은 지난번에도 어땠나요? 그냥 약간 좀 이 지저분한 모습이 좀 있어서 이런 갭 구간을 만들어줬던 갭 구간을 또 갭으로 이탈하는지 여부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삼성전자도 관심 있게 한번 봐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SK 하이닉스 금요일날 시장이 빠졌을 때도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잘 버텼던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이 구간에서는 보고는 쉽지 않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이런 아래 구간에서 10만 5천원 선까지는 좀 내려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 저는 관심은 여전히 게임주 쪽인데요. NC소프트 원하는 구간으로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시가가 좀 많이 밀리게 된다면 67만원 선부터 그 이하권으로 매수에 대응을 해볼 계획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 크래프톤 이날
최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일단 전략 매도를 하고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누적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크래프톤도 이 구간이죠. 이 아래 구간 오면은 당연히 저가 메리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9만 원을 이탈하면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되겠죠. 49만 원에서부터 48만 7천 원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1.5% 구간분이 되지 않아요. 1.5% 구간분이 되지 않아서 게임주를 보고, 자, 금요일날 게임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금요일날 저도 게임빌을 돌파 매매로 여러 차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게임빌을 돌파 매매로 좀 매매를 하고, 일단 종가 베팅을 한 거는 시간 외에 첫 타임에 그냥 전략 매도를 바로 했습니다. 첫 타임에 그냥 전략 매도를 하고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이 돌파를 한 자리까지 밀린다면, 네, 돌파를 한 자리, 즉 돌파라는 게 이 첫 자리겠죠. 첫 자리까지 밀려준다면, 네, 관심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16만 원 선, 이 자리 정도겠네요. 16만 원 선이니까 이 구간 16만 원 선까지 밀린다면 좀 관심을 가지고 봐도 될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 뭐 카카오 게임즈도 좋은데, 11월 30일 날 MSCI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는지, 아주 강한 종목군들이니까 이렇게 게임주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위메이드는 사실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내용도 다 좋은데, 단기적으로 조금 더 눌렸을 때 한번 봐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6조 4천억대 7조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좀 눌리면,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이 와준다면 한번 관심 있게 봐볼 생각이고요. 그 밖에 게임주들은, 중소형주는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업종 1위 종목을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자, 대주전자재로 2차 전지 섹터, 대주전자재로는 저희가 매매를 했다가 사실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매수를 해서 좀 더 밀리면 추가 매수를 고려를 했었는데 추가로 매수를 못해서 이날 사실은 12만원을 돌파할 때 좀 팔아버렸고요. 금요일날 개인적으로는 돌파 매매를 좀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크게는 수익은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3% 정도 돌파 정도로 보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올라섰는데, 일단 2차전지 내에서, 네, 2차전지 내에서 일단 추세가 가장 강력한 종목이지 않나.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여건에 의해서 이런 종목이 이 아래까지 밀린다면, 이 또한 수급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돌파 3일간의 강력한 돌파를 만든 게 수급에 의한 돌파이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에서 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T 반도체, 자, LG 이노텍, 일단 수급은 정말로 좋습니다. 종목이 정말로 좋은데 단기간에 좀 밀리는 게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 27만원까지 이거는 좀 기다려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기판 섹터가 참 좋아요. 사실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IT 반도체는 장비보다 현재 기판 종목군들이 좋은데,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밀린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저라면, 네, 밀린다면 이 만들어진 이 갭 구간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실적, 모멘텀, 수급 다 좋은 게 기판 섹터고요. 신규도 이런 아래 구간에서 강한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겠죠. 즉 현재 주도 업종은 IT 반도체에서 장비가 아니라 이 기판이 주도 섹터고, 비메모리는 DB하이텍이 독보적인 주도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특징주를 보죠. 아까 말씀드린 이 상한가를 간 종목, 최근에 상한가를 강하게 간 종목이 떨어졌을 때 케이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상한가를 갈 때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4조 5천억은 갈 수 있다. 8만 5천원짜리
까지 85,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강하게 상승하고 일단 3일간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시장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런 종목이 개파락을 크게 해서 밀린다면 이 상한가 구간 언저리에서 상한가 구간 언저리 혹은 이 저가를 이탈하는 이런 구간이면 참 좋은 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겁은 나겠지만 저는 이런 종목 안에서 충분히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K카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밖에 주도 섹터 K카,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우수수 떨어지죠. 수많은 종목군들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 모든 종목군들을 다 대응하기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얘도 엄청난 거래 대금을 만들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그런 종목이 또 이 돌파 구간들 만들어졌던 이 돌파 구간을 아래에서 내려온다면은 이 상승의 중심봉 정도, 보통은 이렇게 많이 보죠. 이 상승의 중심봉 정도에서 보는데 라운드 피겨 값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금요일날 시장에서도 이 라운드 피겨 값이 21만원이죠. 21만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 자, 시간 외에서 21만 7천원인데 당연히 이 구간은 저는 깨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가를 좀 훼손을 하고 약간 밀렸다가도 대반등하는 흐름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뭐 21만원, 뭐 20만 5천원, 20만원 이런 식의 라운드 피겨 값에 의한 매매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답답하고요. 저도 물려있는 종목군도 물론 있고, 네, 지금 뭐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존재합니다. 뭐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수익난 이 일지 모습, 그러니까 타점만 공개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매매가 끝나지 않은 부분도 참 많네요. 그만큼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각별히 이런 지수가 박스권을 이탈하려는 이런 자리들에서는 비중을 최대한 줄이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잦은 매매보다는 우량주 중심에, 그리고 강한 종목 중심에, 혹은 실적이 되는 종목 중심에서 매매를 이어가는 게 좀 현실적인 전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원전 관련된 종목 하나 볼게요. 두산중공업이 시간에서 1조 5천억이라는 또 대형 유상증자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도 엄청나게 유상증자를 크게 하더니 또 이번에도 엄청나게 크게 유상증자를 하는데요. 이번 주 12월 3일, 아마 12월 3일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2월 2일인가? 아무튼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한미 원자력 협력 워크숍을 개최를 합니다. SMR 관련한 협력 워크숍을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두산중공업이 일단 참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이번에 하락의 강도 깊이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돈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만원을 깨고 이 저점 부분까지 온다면 아마 저가 매수세가 좀 일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많이 올라왔고 많이 좀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데 신규로 들어간다라면은 한 이 정도 낙폭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원전 관련 종목군들은 두산중공업의 흐름에 따라서도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있겠죠. 자, 오늘도 시장, 오늘도 영상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불안한 월요일 시장이지만은 일단 시장은 또 어떻게 또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들 편한 밤 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